사람들이 잘 모르는 한국 역사상 최악의 비극적인 사건, 제주 4.3 사건의 이야기. 비극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36년의 긴 암흑기인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해방은 엄청난 혼돈을 야기했습니다. 이때까지도 문맹률이 높았던 한반도에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정치가들은 지들끼리 뒤지게 싸우고 있고 난리 개판이었죠. 심지어 소련은 한반도 북쪽을 공산화시키고 있었으며 남쪽까지 공산화되면 큰일이었으니 미국은 남쪽을 자유민주주의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2년 갈등이 극에 달하던 시기에 1947년 3월 1일 제주도에서 예기치 못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땐 3.1절 기념식이 열려 약 3만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엔 말을 타고 가는 경찰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한 어린 아이가 그만 말발굽에 치이게 됩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찰은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상황을 지켜보던 군중들은 분노하여 기마 경찰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때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하던 경찰이 해방 후에도 그대로 경찰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경찰에 대한 반감도 있었겠죠. 그렇게 군중들은 기마 경찰에게 돌을 던졌고 당황한 경찰은 황급히 경찰서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돌을 던짐에 경찰서까지 쫓아오는 군중들의 모습을 본 경찰들은 폭동이 일어났다 생각하여 총을 발포했습니다. 이에 놀란 군중들은 모두 도망쳤는데 유감스럽게도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그들 모두 등 뒤에서 총을 맞았고 초등학교 5학년 갓난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등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이에 제주도민들은 극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필 등장하는 극좌파 남로당. 당시 한반도의 공산주의 세력은 38선으로 둘로 찢어져 북한에는 북로당, 남한에는 남로당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남로당은 남한에서 활동하는 극좌파에 해당됐죠. 이런 남로당에게 이번 사건은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분노한 제주도민을 이용해 이념 대립으로 키우고자 마음먹게 됩니다. 쓰레기 같은 경찰들을 몰아내자. 당연히 이에 동조한 제주도민들은 총파업을 실시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민간 총파업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제주경찰 20%도 못해먹겠다며 때려칠 정도였죠. 이에 단단히 빡친 미군정과 이승만은 응원경찰과 서북청년단을 제주도로 파견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서북청년단, 즉 서청인데 이것들은 그냥 북한에서 활동하다 내려온 깡패들이었습니다. 극우 성향의 테러 조직이었죠. 미군정의 명으로 파업 주모자 검거 작전이 시작됐고 특히 이 서청들이 미친 짓들을 자행했습니다. 폭행, 강도, 살인, 고문은 물론 아무나 겁탈하고 심지어 영아 살인까지 저질렀죠. 경찰도 아닌 깡패들이 이렇게 테러와 행포를 일삼으니 제주도민들의 민심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8년 결국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련과 북한이 통일 선거를 거부하고 결국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남로당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총선이 실시되면 극좌파인 남로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죠. 결국 1948년 4월 3일 새벽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로당은 350명의 무장되는 축창을 들고 12곳의 경찰서를 습격했습니다. 또한 우익단체 청년들, 서청 등 수많은 이들을 죽였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서청은 탄압을 중지하고 단독 선거, 단독 정부를 반대한다. 이에 다시 화가 치민 미군정은 군대를 보내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도착한 제9연대 김익렬 중장은 딱 사이즈를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게 현명하다 판단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까지 피해볼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무장대 대빵 김달삼과 평화 협상을 벌였는데 협상은 잘 되는 것 같았으나 방해꾼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경찰 총수 조병옥. 그는 나불댔습니다. 군대 말고 우리 경찰들과 서청 단원들이 공산당 때려잡는 게 확실하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온 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워버려야 한다. 평화협상은 쓰잘데기 없는 짓이라 생각한 조병옥은 우익 청년 단원이 벌인 오라리 방화 사건을 조작하여 무장대의 소행이라고 속였습니다. 또한 평화협상이나 하고 있는 김익렬 중장을 공산주의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미군정은 모든 건 폭도들의 소행이라며 빨갱이들을 싹 다 죽이라 했고 김익렬 중장은 잘리게 되었죠. 파견된 경찰들과 서청 단원들은 극악무도한 탄압을 실시했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즉살시켰는데 문제는 무장대뿐 아니라 무고한 양민들까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대로 남한에서 단독 선거인 50선거가 치러졌고 대통령은 이승만이 됐습니다. 물론 이때 제주도의 3개의 선거구 가운데 2개 선거구가 투표소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옌병 경찰이 사람 죽이는데 투표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주도가 남한에서 유일하게 50선거를 거부한 지역이 되었고 이로 인해 제주도는 좌익 세력의 섬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자 제주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예 빨갱이들의 싹을 뿌리 뽑겠다 다짐한 이승만은 초토화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하겠다. 제주도의 중심인 한라산에 무장대들이 숨어 있었는데 모두들 해안가로 이주하지 않으면 싹 다 죽이겠다는 포고문이었죠. 그렇게 사람들이 산간지역에서 해안지역으로 강제 이주했지만 문제는 발표한 지 다음 날에 아예 해안을 전면적으로 봉쇄하였고, 이 소식을 못 들은 사람이거나 설마 죽이게 하겠냐는 사람들이 집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틀 안에 이주하지 못한 사람들은 폭도로 간주되었습니다. 제주도엔 계엄령이 선포되고 중간지대의 마을들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온 마을을 불태워버렸고 집에 남아있는 양민들이 보이는 즉시 총을 쏘았습니다. 심지어 마을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는 총살 장면들을 다 보게 하였죠. 총살자 가족에게 총살당하는 사람을 보게 하며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치게 했습니다. 이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산속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냥 보이면 바로 사살이었으니 동굴 같은 곳에 숨어들었지만 결국 색출당하여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어린 아이건 노인이건 성별 나이 상관없이 무자비하고 악랄한 사살이 이어졌죠. 4개월간 벌어진 이 초토화 작전으로 중간지대 마을 95%가 방화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남로당의 무장대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또한 자신들에게 비협조적이라며 양민들을 무자비하게 희생시켰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제주 4.3 사건의 인명피해는 25,000에서 3만 명으로 추정되고 사망자 중 1,955명이 투벌대에 의해 1,764명이 무장대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안타깝죠. 제주도 인구의 무려 10%가 억울하게 희생당한 비극적인 사건.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는 오직 무고한 제주도민들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망자는 1949년 초까지의 기간에 발생했지만 6.25 전쟁이 발발한 뒤 또 한 번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좌익 혐의자를 색출한다는 이유로 다시 무고한 희생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제주 4.3 사건은 7년 7개월이 지난 1954년 9월 21일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